합시다. 자, 일단은 다 했지?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까지 해가지고 혹시 문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없어요? 자, 화학 결합 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은 피십시오. 화학 결합.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 펴보십시오. 자, 공유 결합의 전기적 성질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학 결합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결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지? 그죠? 주기율표부터 화학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수소, 헬륨, 뭐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뭐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그 다음에 아르곤 해서 자 수리나 칼루세 이렇게 나가죠. 루비듐, 세슘 해가지고 1쪽 배웠지. 그 다음에 17쪽 배웠지. 플로린, 염소, 누구?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에 18쪽 배웠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가. 클립톤, 제논, 그 다음에 라돈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있는데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원소로 나눌 수 있어.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로? 그렇지.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지. 그죠? 맞죠? 소연아 앞으로 와. 앞에 비어있는데. 괜찮아? 자,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금속의 정의가 뭐야? 금속의 정의가 뭐라고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 잘 되는 거지. 그죠? 전자를 잃고 양이온 잘 되는 겁니다. 되는 원소를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고, 비금속을 뭐라 불러? 전자를 얻고 음이온 잘 되지. 잘 되는 걸 비금속이라 불러. 아, 물론 예외 있어. 쏘리. 예외 있습니다. 수업 중입니다. 네, 수업 중입니다. 네. 네. 새끼가 아침부터 전화질이야. 자, 예외 있습니다. 자, 예외 있습니다. 네, 18쪽은 전자를 잃지도 않는데 우리가 비금속에 넣어놨지. 그죠? 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 결합이란 건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거잖아. 그지? 그죠? 전자를 주고받거나 혹은 전자를 공유하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특히 세 가지 결합으로 나눌 수 있어. 그지? 자, 화학 결합은 크게 세 가지 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그죠? 두 번째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세 번째 무슨 결합으로 나눌 수 있어? 금속 결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간의 결합이야? 그래, 금속, 비금속이죠. 금속하고 비금속.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야.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 누구야? 네, 염화나트륨. NaCl. 했잖아. 그죠? 자, 공유결합, 산화 마그네슘, MgO. 공유결합은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간의 결합이라고? 그래, 비금속하고 비금속 간의 결합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물 분자가 있죠. 그죠?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하고 금속 원소 간의 결합입니다. 대표적으로 철, 구리, 아연 등등 이런 금속들. 얘는 안 달아요. 조금 달아요. 뒤에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주가 되는 게 요 화학 결합인데 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배우는 거 요 두 가지만 배웁니다. 그죠? 그럼 화학 결합의 종류에는 어떤 원소 무슨 결합이 제일 많아? 화합물 중에서는 어떤 결합 물질이 제일 많아? 공유 결합이 제일 많아요. 결합이. 그죠? 비금속 얼마 안 되거든요. 봐봐. 비금속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수소가 비금속이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비금속이거든. 나머지가 전부 다 금속이야. 여기 있는 게. 금속이 훨씬 많아. 근데 뭐하고? 화학 결합은 무슨 결합이 많아? 무슨 결합이 많아고? 이온 결합이, 공유 결합이 제일 많아. 왜? 탄소화물이 많아서 그래.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탄소는 다양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었어. 무제한 결합이 가능하지. 그죠? 탄소끼리 무제한 결합이 가능하고, 탄소끼리 뭐? 이렇게 가다가 코리도 만들고, 사슬도 만들고, 이렇게 코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결합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많아서 뭐야? 공유 결합이 제일 많아. 그럼 공유 결합이 제일 많으니까 얘가 80% 이상이야. 전체 화합물 중에서. 그럼 누가 제일 중요해? 공유 결합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니네가 배운 거 옥텟 규칙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전부 다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들이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안 배우는 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저께 했잖아. 창물 얘기했잖아. 그지? 그지? 네. 그게 전부 다 무슨 결합이야? 요독에 있는 금속 결합들이야. 5% 이하에 있는 물질들.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는 거야.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고 이온 결합이고 금속 결합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결합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다고 오늘. 됐습니까? 네. 자, 공유 결합의 전기적 성질입니다. 자, 공유 결합입니다.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간의 결합이라고? 비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쌍을 서로 뭐 하는 거야? 공유하는 거야.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지. 그지? 전자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염소를 예를 들어보면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입니다. 그래서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이렇게 몇 개? 7개가 있어.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전자를 매 하려고 그래? 한 개를 얻으려고 하지. 근데 염소하고 염소가 만나면 그래서 HCl인 경우에는 H는 플러스 되고 Cl은 뭐가 돼? 마이너스 된단 말이야. 전자를 이렇게 하나 뺏어온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얘네가 염소끼리 만나면 전자점식 1학년 때 혹시 내가 했니? 설명했니? 전자점식. 원자가 전자만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데 뒤에 가면 좀 나와요. 이 원자가 전자가 얘잖아. 그죠? 얘가 몇 쪽이 몇 쪽이야? 재영아 몇 쪽이 몇 쪽이야? 몇 쪽이야? 몇 쪽이야? 3쪽이 몇 쪽이야? 17쪽이죠. 그죠? 껍질이 3개니까 3쪽이고 그 다음에 체외가 원자가 전자가 7개니까 17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3쪽이 17쪽이 되거든요. 이 원자가 전자만 점을 찍어요. 그래서 어떤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상하좌우에 4개의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상하좌우에 이렇게 해서 4개의 점을 찍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점을 찍어요? 아무 때나 찍어. 네가 찍고 싶은데. 그럼 맨 장에 하나 찍어. 그 다음 찍어?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요. 먼저 한 개씩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5번째 찍을 때는 맘대 짝을 이루게끔 또 이렇게 찍으면 돼. 이렇게 아무 때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거든. 그럼 옆에 있는 염소도 마찬가지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겠네. 몇 개가 부족해? 한 개씩 부족하지. 그럼 이 부족한 요 놈들끼리를 만다가 공유하는 거야. 공유해가지고 공유하는 전자는 원자들 사이에 찍어요. 점을. 그래서 사이에 이렇게 공유해. 공유하지 않는 전자들은 뭐야? 바깥쪽에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전자는 뭐가 되는 거야? 공유 전자쌍. 밖에 있는 요 전자들은 뭐가 돼?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야. 밖에 있는 요 놈들은. 이렇게 해서 만다고 이루어진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공유결합을 가지고 전기를 통한지를 해봤어. 그죠? 그래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쌍을 만다고 공유하는 거야. 형성되는 화학결합입니다. 전자쌍을 공유해요. 공유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인데, 자, 물 분자를 예를 들어 볼게. 1학년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런 그림으로. 자, 산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입니다. 그래서 K 껍질에 몇 개? 2개, L 껍질에 몇 개? 6개입니다. 2주기 16쪽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수소 원자는 1개 있거든. 이렇게 전자가 1개 있어. 그래서 막 산소는 6개니까 2개가 부족하고 수소는 같은 주기에 있는 헬륨과 같으면 되잖아. 2개가 되면 되거든. 그래서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요건 무슨 전자쌍이라 불러? 공유 전자쌍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모양은 이쁜데 사람이 직접 그리려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그래서 만다고 전자점식을 찍는다고. 자, 예를 들어볼게. 산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1개씩 있지.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이렇게 1개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많은 거라 공유하는 거야.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공유하는 전자는 이렇게 찍어 사이에 수소. 그 다음에 공유하지 않는 전자는 바깥쪽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산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몇 개? 아니, 수소 입장에서. 산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몇 개? 8개지. 옥텐 만족했지. 그죠? 수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2개. 헬륨처럼 됐네. 그죠? 얘도 이렇게 보니까 헬륨처럼 됐네. 그럼 뭐 된 거야? 안정하게 된 거야. 이렇게 전자쌍을 서로 주고받아서 내놔서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고? 공유결합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죠? 이런 전자쌍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공유전자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불러?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 2개 이렇게 묶어봐봐. 얘들 두루 이렇게 묶어. 묶으면 얘가 무슨 라고? 비공유전자쌍이 되는 겁니다. 요 놈은 공유전자쌍입니다. 되십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물에다가 전류를 통해 봤어.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순수한 물은 증류수는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전기가 안 통해서 거기다가 뭘 넣어? 전해질 물질을 넣어. 황산나트륨 같은 걸 넣어. 넣어가지고 전기를 쭉 흘려줬어. 흘렸더니 자, 소량의 황산나트륨을 녹여서 전해질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전류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줄 거.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전체 화학식 써보면 물 분자가 이렇게 있죠. 자,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하고 산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전기분해되면. 부피, 개수비가 몇 대면? 2대1. 개수비가 2대1이니까 개수비가 그건 무슨 비야? 부피비가 되죠. 그래서 발생하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부피비가 몇 대면? 2대1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아,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네? 수소하고 물 분자가 다시 수소와 산소로 뭐하네? 되돌아오네, 안 되돌아오네? 되돌아오죠. 그지? 그러면 생각한 거야. 아, 물이 있을 때, 물 분자 화학 결합을 할 때, 자, 전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기 분해하니까 다시 원래의 물질로 되돌아왔거든. 원래 물 분자 자체의 화학 결합에 어떤 전자들이 관여하는 게 아닐까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다시 한번. 물 분자는 공유 결합인데 공유 결합에 전류를 통해 주니까 다시 원래 물질이 뭐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되돌아왔어요. 그지?
그래서 어떤 공유 그래프 자체에 어떤 전자들이 관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더 연구해 보니까 물 분자에도 뭐 한다고, 물 분자가 공유 그래프 형성할 때 이렇게 전자들이 관여해야 하네. 관여하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화학 결합을 할 때 누가 관여해? 전자가 관여해요. 그지? 모든 화학 결합에는 전부 다 누가 관여해? 전자가 관여해요. 전자. 근데 그 전자 중에서 어떤 전자만 관여해? 전자 중에서 어떤 전자만 관여해? 그래, 원자가 전자만 관여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학자들은, 얘들아, 그래서 화학자들은 뭘 연구해? 전자를 연구하는 거야. 화학 결합을 연구하는 게 바로 뭐야? 전자를 연구하는 거야. 그 전자 중에서도 누구 전자만 관심 있어? 원자가 전자만. 원자가 전자가 아닌 건 화학 결합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학자들은 전자를 연구하고요. 물리학자들은 뭘 연구해? 원자에서 핵을 연구하는 거야. 핵을. 아시겠습니까? 화학 결합 자체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전기 분해할 때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렇게 보시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나갑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분기 분해되거든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전체 나온 전자를 얻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줄 거 환원 반응. 자, 플러스 극에서 무슨 반응이 난다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거 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나 이 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달실이 이 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 그래서 난 저 식 안 해오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 그래서, 어디 갔니? 작년도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떠라. 3단원 화학결합. 자, 화학결합 쭉 가면 여기 식 있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있죠.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플러스 극에 봐봐. 전자 잃었어, 얻었어? 전자 얻었어요? 잃었잖아요. 나왔잖아요. 반응 후에.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죠.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환원 반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쓰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빈칸 비워놓고. 혹은 요즘 서술형이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쓰시오 이렇게 하는 반응이 있어요. 물 분해될 때. 되셨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이 전기 분해되니까 각각의 물질로 뭐 한다고? 다시 되돌아오네. 공유결합에 어떤 전자가 관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자, 물의 전기 분해 봅시다. 자, 황산 나트륨을 소간 녹인 정유수로에 가득 채운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마이너스에서 수소기체, 플러스에서 산소기체. 얘 왜 넣어준다고? 순수한 물은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전류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황산 나트륨 화학식 Na2SO4입니다. 전류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류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플러스 극에 산소기체가 발생하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수소는 수소이온이니까 플러스를 띠지.
산소는 이 마이너스를 띄지. 플러스를 띄니까 무슨 그룹 끌어가야 돼? 그 마이너스 그룹 끌어가야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 얘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플러스 그래서 나오겠지. 그렇게 외웠어요, 나는. 어쨌든 외우기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해가지고 해봤더니 자, 이렇게 어떤 기체들이 모였대. 모여가지고 자, 마이너스 극에다가 뭐 불꽃을 갖다 대더니 퍽 소리가 나더래. 아, 퍽 소리를 내면 타는 건 누구야? 수소죠. 퍽 소리를 내면 탄답니다. 산소 기체가 발생했답니다. 빨대를 막에 불어서 불씨만 남아있는 향을 가져갔더니 다시 불씨가 마더라. 다시 타오더라. 수소는 스스로 타는 성질이 있지. 그걸 뭐라 불러? 가연성이라고 불러요.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폭발성이라고도 해요. 같다고 하지 말고 가연성, 폭발성이 있습니다. 산소는 다른 물질이 타는 걸 도와주지. 도와주는 걸 뭐라 불러? 조연성이라고 불러요. 되셨습니까? 네. 그죠. 자, 그래서 황산나트륨을 넣는 까닭. 수소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에 전해질인 황산나트륨을 넣으면 이거 생겨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넣습니다. 선생님, 소금 넣으면 안 돼요? 염화나트륨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염화나트륨을 넣으면 플러스 극에서 염소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건 저기 화학투에 가면 산화와는 전기분해에 가면 그때 배운 거거든요. 환원성 차이로 인해 가지고 네,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물 분자가 전자를 잃어 수소기체가 발생했다. 플러스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했죠.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아까 방금 적은 건 니네 그거 두 개. 이건 쉬운 거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결론이지.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어 수소와 산소가 발생했어, 안 했어? 했네. 그래서 물 분자가 뭐야? 공유 결합에 뭐가 관여한다고? 공유 결합에 뭐가 관여한다고?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전류가 흐른단 말은 곧 누가 이동한다는 얘기야?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화학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십시오. 자,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입니다. 자, 이온결합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간의 결합이라고?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죠. 그죠? 그죠? 자, 1학년 때 한 거 간단하게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온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게 NaCl인데 나트륨은 자, K껍질에 몇 개? 2개. 11번입니다. L껍질에 몇 개? 8개. M에 몇 개? 1개. Cl은 뭐? K껍질에 2개. L껍질에 몇 개? 8개. M껍질에 몇 개? 7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1개 남지? 얘따 받아라 하고 준다고. 얘따 받아라 하고 주지. 그래서 NA는 뭐가 돼? NA 플러스가 이렇게 돼. CL은 뭐가 된다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중성일 때는 당길 수가 없는데 전자 하나 주고 나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그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인력이 작용해야 하네. 하겠네.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가까워져 가지고 얘가 이렇게 와서 얘가 Na 플러스, 얘가 Cl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붙는 거야. 그지? 둘이만 붙어? 아니요. 여기 비었네. 또 플러스. 여기 비었네. 마이너스. 쭉 가는 거야. 밑에도 비었네. 그 옆에도 비었네. 또 비었네. 또 비었네. 또 비었네. 또 비었네. 계속 붙는 거야. 빈자리에. 연속적으로. 그죠? 덩어리로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얘를 우리가 왜 마이너스 NaCl이라고 했냐면 이온결합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 대 음이온의 개수비를 따졌어요. 따지니까 나트륨을 보니까 여기 나트륨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근데 여기 위에 뭐가 있어? CL이 있고 여기에 CL이 있고 여기 CL이 있고 여기 CL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요거 앞뒤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 CL이 있고 CL이 있어 이렇게. 나트륨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염소가 몇 개야? 6개야. 염소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트륨도 몇 개야? 6개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약분한 거야. 약분해가지고 뭘로 나타냈어? NaCl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이렇게 나타내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래, 실험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온 결합 했지, 우리 앞에서. 아세트산하고 들어주면서 했잖아. 그래서 그죠? 이온 결합들은 전부 다 실험식을 쓰는 거야. 전부 다. 그죠? 우리가 MgCl2 하면 마그네슘 1개하고 염소 2개가 결합한 거야? 아니라고. 마그네슘 대 이온 대 염화 이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결합되어 있는 비가. 알겠습니까? 비만 알 수 있는 거야. 실험식을 쓰는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오케이? 되셨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1학년 때 했잖아. 두 이온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이 에너지야. 그죠? 네. 처음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나트륨과 염화이온일 때는 뭐야? 당기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 인력이나 반발력이 없어. 그러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서 뭐 한다고? 점점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가까워지지. 그럼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안정하니까 마이너스로 보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불안정하니까 플러스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에너지가 낮아야 안정해? 높아야 안정해? 낮아야 안정해요. 그죠? 야, 니네 생각해봐. 저기 위에 저기 번지 밟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낙하산 뛰고 뛰어내려. 저기 위에, 여기 위에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커져 나가죠? 커지지? 안정해, 불안정해? 마음이 차분해? 이야, 위에 올라가니까, 어우, 좋아라. 이렇게 좋아? 뛰어내리면 어떡해? 기절해요. 불안해가지고. 그죠? 야, 롯데타워 저기 몇백 미터 올라가면 밑에 봐봐. 마음이 편안해? 병원 가요. 그러면. 그죠?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인력에 의한, 가까워지면 서로 당기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도 점점 커지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이렇게 커져. 요 둘의 합이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다고. 봤어 안 봤어 이거 1학년 때? 봤죠? 1학년 때 통합과학 책에 나왔잖아 이거. 기억 안 나요? 네. 안 나셔도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온결합. 양이온과 그래서 봐봐. 양이온은 나트륨은 뭐가 됐어? 여기서 봐봐. 나트륨은 플러스가 됐지. 양이온 됐지. 염화이온은 뭐가 됐어? 음이온 됐지. 그죠?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서로 당기냐 밀어내냐? 당기지. 당기니까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이지. 아,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하는 거야?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죠? 예. 전기를 띠고 있네. 그래서 뭐야? 전기적 인력이야. 그죠? 자기적 인력도 아니고 중력에 의한 인력도 아닌 전기를 띤 전기적 인력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한 거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오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온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그럼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데 봐봐. 자, 얘가 전체가 플러스고 전체가 마이너스라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 근데 바깥에 보니까 이렇게 전자구름이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여기도 이렇게 전자구름이 있네. 그럼 이 전자구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발력도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그죠? 맞네? 가까워지면 전자구름 사이에 반발력도 생겨요. 그래서 만다고 얘를 이렇게 밀어내는 반발력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딱 가까워지다가 딱 멈춰. 어디에서? 딱 같아지는 지점에서. 알겠습니까? 인력과 반발력이 딱 같아지는 그 지점에서 만나고 딱 멈추는 거야. 더 가까워지도 않고 더 멀어지도 않고. 그 지점이 에너지적으로는 뭐하다고? 제일 안정한 지점이야. 여기야.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를 뭐 A 지점이라 놓고 여기를 B 지점이라 놓고 이만큼을 C 지점에 놓읍시다. A점은 B점을 보면 B점은 인력의 크기하고 뭐하고? 반발력의 크기가 같아요. 물리에서는 인력하고 청력이라고 그지? 그지? 화학에서는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그래요. 왜요? 몰라요. 다르겠어요. 알겠습니까? 서로서로 안 좋은가 봐요. 물리학자들하고 화학자들하고 서로서로 개무시해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반발력. 우리 왜 지구과학에서 화학에서는 수증기가 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응축이라고 불러요. 지구과학에서는 뭐라 불러? 응결이라고 부르지. 중학교 때 배웠지. 구름 만들어질 때 공기 중에서 응결되는 거.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써요. 왜요? 몰라요. 통일하면 될 건데. 예, 용어를 조금 다르게 써요. 자, 그래서 B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똑같아. 근데 에너지는 뭐야?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뭐야? 가장 낮아요. 가장 낮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제일 낮은 지점이야. 그래서 화학결합이 형성돼, 안 돼? 형성돼요. 근데 내가 얘를 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딱 결합을 했어. 근데 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떼놨어. C점까지 이렇게 해서 멀게 해놨어. 하면 인력이 클까? 반발력이 클까? 그래, 인력이 더 커져요. 인위적으로 되면. 요 지점에서는 인력이 더 커. 누구보다? 반발력보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야, 대학에 갔어. 다현이가 대학 가가지고, 대학생이 됐어. 좋네. 올해, 중간고사도 끝나고, 야, 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해져가지고 왔어. 같이 사는 기숙사인 친구가, 다현아,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까? 내가 소개해줄까? 좋아. 해서 남자친구 소개했어. 차에 만났어. 키도 멀 때까지 크고, 생긴 별로 같은데, 만나보니까 뭐야? 말도 통하고 좋아. 그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별 의미 없어. 없지? 잘 모르겠지? 에너지가 없어. 인력도 없고 반발력도 없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 했는데 자꾸 만나고 이야기해보니까 뭐야? 좋아, 안 좋아? 좋지? 오, 잘생긴 것 같고 키도 크고 핸섬한 것 같고 막 탄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한 2년 사귀었네. 2년 사귀었어. 그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새끼 옆에서 콜 파고 있어. 콜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쳐다보니까 짜증나 안 나? 어우, 니는 왜 코 파냐 이 새끼야. 아우, 더러워 진짜. 코 파가지고 코판 손으로 이렇게 딱 꺼내 내 머리를 쓰더만.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지? 맞죠? 그죠? 예.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옛날에 영화관 갔더니 눈 또 돌아가고 잘 보더만 영화관 갔더니 옆에서 저러고 있어. 하고 자고 있어. 좋아, 안 좋아? 그지? 너무 가까워지면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맞지? 그지? 그래서 니네 엄마 아빠 싸워, 안 싸워? 싸우는 거야. 왜?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니네 엄마 아빠도 뭐야? 저렇게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쁜 척하고, 안녕하세요. 멋있는 척 한단 말이야. 하다가, 그래서 뭐야? 자꾸 만나니까 호감이 생기고 하니까 뭐야? 안정해, 불안정해. 저 사람을 만났는데, 불안정하면 만나겠니? 안 만나요. 뭐 이상한 소리에. 별을 보셨어요. 외계인을 믿으세요. 이렇게 조상신이 노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 싫어? 싫어요.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뭐야? 전화 오면 뭐? 전화번호 바꿔버려요. 맞죠? 이사 가버리고. 그죠? 그냥 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좋았다가, 점점 좋아서 정말 제일 좋을 때가 여기야. 그지? 로미오와 줄리엣이 제일 좋을 때 그때 죽었어요. 지네가 제일 좋을 줄 알고. 그죠? 가만 하나 두면 뭐야? 지네들끼리 알아서 싸울 건데. 그죠? 쭉 가까워진단 말이야.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뭐야? 옆에서 남친이 컵하고 있어. 좋아, 안 좋아? 더러워 죽겠어, 씨. 저 개새끼. 하면서. 남자는 여자친구 나가는데, 머리도 안 감고, 야, 너 머리 안 감았냐? 난 머리 안 감아도 돼.
나 머리 기름기 안 나와서 일주일 안 감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와서 짜증 확 나. 그럴 수 있지. 너무 가까워지면 뭐가 생긴다고? 반발력이 생겨요. 그래서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어디 점을 잡아야 돼? 요 점을 잡아야 돼. 그죠? 요 점에서 딱 뭐 한다고?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지? 적당한,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야. 적당한 지점에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너무 가깝게 하면 A점까지 내가 점점 더 가깝게 했어. 가깝게 하면 인력이 커, 반발력이 커. 반발력이 더 커지는 거야. 그치? 그죠? 한 2년쯤 사귀었더니, 남자친구하고 한 2년 사귀었더니, 밥 먹고 앉아가지고 틀으면, 이렇게. 좋아? 야, 이 새끼야. 저 가서 하라고. 그치? 맞지? 영화 보고 나왔어.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좀 서 있어. 하고 백 조각 서 있더니, 앉아서 코 파가지고, 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가방에 이렇게 문지르고 있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뭐 봤어? 미안해. 이렇게 해서 닦아줄까? 닦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크다고? 오히려 반발력이 더 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고?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적당한 거리에서 결합이 형성돼요.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적당한 지점이 얘는 염화나트륨은 여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죠? 자, 인력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고? 반발력도 있어요. 그죠? 뭐도 있어? 인력도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많은 지점에서 같은 지점에서 화학결합이야. 그 같은 지점이 뭐다고? 에너지는 제일 낮은 지점이래요. 에너지는. 그죠? 야, 내가 친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친구가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 꺼내가지고 막, 줘봐. 돈 꺼내가지고 막 쓰면 좋아, 안 좋아? 저 새끼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맞지? 근데 친구하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언니, 반가워. 이렇게 맨날 그러면 좋아, 안 좋아? 격식 차린다고. 안 좋지? 뭐 있어?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적당한 거리가. 맞죠? 그 적당한 거리가 맞으면 많은 거야?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지? 맞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되는데, 자, 나트륨 있습니다. 여기 염화이온 있죠? 이렇게 비어있네. 계속 연속적으로 붙어, 안 붙어? 붙죠? 자, 여기 전기전도성 별표 2개나.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도성.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그죠?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여기다 하나 쓸까? 물질이 전기가 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어떻게 전기 통해? 첫 번째 조건, 뭐?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해야 돼요. 입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공유결합 봐. 얘들아. 공유결합, 이렇게 화학결합을 이렇게 형성했어. 전하를 띤 입자 있어? 전기 떼어? 분자 자체가? 안 띄지. 그죠? 첫 번째부터 탈락이야. 그래서 공유결합은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하를 띤 입자들이 있으면 돼, 무조건? 아니지. 뭐 있어야 돼? 이동 가능해야 돼.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 전하를 띤 입자가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야 전류가 통해요. 아시겠습니까? 돼요? 이온 결합에서는 얘들아 봐봐. 이온 결합에서 얘가 염화이온이고 초록색이 염화이온이고 노란색이 나트륨 이온이야. 고체 상태일 때도 이렇게 이온이 존재해야 안 해? 해요. 이온으로. 그럼 고체 상태에도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얘가 염화이온이지. 큰 게 염화이온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인데. 자, 큰 게 마이너스 염화이온이거든요. 작은 게 나트륨, 노란색 나트륨 이온이야.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해야 안 해? 고체일 때도 존재해요. 가면 전하를 띤 입자는 존재하네? 근데 문제는 뭐야? 고체일 때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 고체일 때 전류가 안 통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액체 상태가 되면 혹은 용융 상태. 용융액이 뭐야?
얘들아, 용융액이 뭐야? 가열을 한 거야. 실온에 가만 놔두니까 얘가 계속 고체로 있어. 그래서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뭘로 만든 거야? 액체 상태로 만든 용액이 뭐야? 용융액이야. 너 설탕 이렇게 볶기 해봤지? 쪽자 해봤지? 그게 뭐야? 설탕이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녹으면 뭐야? 걔가 용융액이야. 설탕 가열해서 녹죠. 이해됩니까? 그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솥에 넣고 가열하면 됩니다. 그럼 801도가 되면 소금이 녹아요. 해보세요. 집에 가서. 불 나는 거 되게 만진다. 그게 바로 뭐라고? 용융액이야. 가열해서 액체로 만든 겁니다. 질을 뭐라 불러? 용융액이라 불러. 근데 얘네들은 말할 수 있다고. 봐봐. 액체 상태일 때는 이온들이 많은데 얘들아,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대. 그래, 이거라고. 그래서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한다고.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유결합은 알아. 공유결합은 전기 전도성을 비교해 보시면 자, 누구하고 누구일 때? 고체 상태이고 액체 상태일 때 비교해 보면 둘 다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근데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일 때는 안 통하는데 액체 상태일 때는 통해 안 통해? 통해요. 왜?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그죠?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통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네. 아, 그렇구나. 선생님, 금속 결합은요? 자, 위에 있는 금속 결합을 모양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금속 결합은, 자, 우리가 철이라고 가정해봐. 철 원자들끼리 쫙 붙어 있어.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해, 얻으려고 그래? 잃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2 플러스나 철 2, 3 플러스로 이렇게 되면서 전자들이 막 돌아다녀. 이런 돌아다니는 전자를 무슨 전자라 불러? 자유전자라 불러. 그죠? 이렇게 2 플러스나 3 플러스로 되어 있는 금속 고체가 있는데 전자들이 막 돌아다녀. 그래서 누구하고? 요 금속 양이온과 뭐? 자유전자 사이에 인력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얘 플러스네, 얘 마이너스네. 서로 잡아당기네.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이지. 전기를 띠고 있어, 안 띠고 있어? 전기를 띠고 있네. 무슨 인력이야? 전기적 인력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본다고?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본다고. 금속 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돼 있어요. 단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지. 근데 금속 결합은 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야. 이해돼요? 그럼 봐봐. 그럼 이 자유전자, 고체 상태일 때 볼게. 이 자유전자 움직여 못, 전기를 띠고 있는 자유전자 있어 없어? 있네. 이 자유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네. 그래서 금속 결합은 고체일 때도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금속 결합은. 금속 결합은 뭐 한다고? 둘 다 전기가 통해요. 아, 그래서 왜 전기 전도성이 중요해? 전기 전도성만 보면 뭘 알 수 있어? 어떤 결합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물질이. 그죠? 공유 결합은 둘 다 안 통해. 이온 결합은 고체는 안 통하는데 액체는 통해. 금속 결합은 둘 다 통해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죠? 네. 그래서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뭐야? 정전기적 인력이야. 이온 결합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인력이 정전기적 인력. 어디 가지? 이온 결합 어디 있어? 이온 결합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인력이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이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죠? 자, 염화나트륨이 용융액이 전기분해 돼 있죠. 봅시다. 그죠? 용융액 아까 얘기했어. 인위적으로 열을 가했어. 가마솥에 소금 한 개 넣고 한 포대 넣고 밑에서 장작불 빡빡 떼봐. 떼면 한 801도쯤 되면 뭐? 소금이 넣어. 그지? 거기 손 찍어 먹어봐봐. 무슨 맛 나? 햇바닥 다 녹아요. 그죠? 자,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에 전류를 흘려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이 생성되고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된다고? 나트륨 플러스 극에서는 당연히 염소겠지. 왜? 나트륨은 무슨 극을 띠고 있어? 플러스 극을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극으로 끌려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겠죠.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극으로 끌려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겠지. 그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이 만들어지려면 나트륨 이온이 어떻게 해야 돼? 전자를 얻어야 되네. 전자를 얻어가지고 중성 나트륨이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어야겠네. 전자를 잃고 2분의 1 Cl2가 되면서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가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이죠. 얘는 산화야 환원이야. 전자 잃었으니까. 산화 반응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이 생성되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뭐? 황록색의 염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색깔도 좀 외워놓으세요. 염소기체 황록색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나트륨이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 금속이 생성되고 플러스에서는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염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한답니다. 그죠? 전체 반응식 쓰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플러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결론, 염화나트륨을 가열하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전류를 흘려주면 나트륨은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염화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뭐? 염소기체가 됐어 안 됐어? 됐지? 전자를 잃고 얻는 산화하는 반응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래가지고 원래 물질로 되돌아왔죠? 그죠?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인 물과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에 각각 전기분해하면 전자를 뭐 하거나 뭐 하는 반응이 생겨?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 전자가 움직이네. 아, 그럼 이온 결합에도 무슨 과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론, 화학 결합이 형성될 때 전부 다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는 겁니다. 모든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네. 뭐 이런 몰비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물 전기 분해하는 거는 O2니까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러니까 몰비가 2대 1인 거지. 염화나트륨은 CL2니까 1대 2분의 1이네. 그래서 뭐야? 2대 1인 거지.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죠?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개수비가 1대 2. 얘도 2대 1. 1대 2분의 1이니까. 외울 필요 없죠, 이런 거는.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십시오.
저기 이거 얘들아 책에 이거 작년 책에는 있었는데 올해 책에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카톡에 올려놨거든요. 방에 필기해놔요. 책에다가 카톡방에 표현해놨거든요. 알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책에다가 필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풀어봅시다.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하여 물 분자를 생성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옆에 옳지 않은 것을 엑스프하십시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금속 원소이다. 가 아니고 뭐라고? 비금속이죠. 금속이 아니죠. 물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전자를 주고받아 공유해. 그죠? 주고받는 게 아니고 공유합니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다. 그지? 그죠?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숫자를 쓰십시오. 황산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조금 넣은 뒤 전류를 흘려주며 물이 전기분해에 대해서 자, 전기분해 대한 장치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기체가? 수소 기체가.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한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피비는 몇 대며? 2대 1. 되셨습니까? 옛날에 이거 중학교 문제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참 냈는데 반송중학교 어떤 녀석이 시험 쳤는데 반송중학교 아니다. 다른 학교다. 시험을 쳤는데요. 맨날 외우죠.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오니까 수소와 산소가 전기 분해되면 2대1의 부피비다. 알겠니? 2대1, 2대1, 2대1이었어. 시험 문제 뭐 나오는지 알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석출되는 기체의 부피비를 구하시오. 몇 대 몇이야? 1대2지. 그 녀석 아무 생각 없이 2대1 쓰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넥스트. 자,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의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만을 자, 옳은 것은 0표,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아, 고체 이렇게 묶여 있고 액체가 되니까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그죠?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아닙니다. 고체 상태에는 없고 액체 상태에만 있습니다. 나를 전기 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는 금속 나트륨이 생성된다. 마이너스 극에서 금속 나트륨 맞죠? 자, 나를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기체, 무슨 기체? 염소 기체. 맞네. 자,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의 전기 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이름을 쓰십시오. 용융 전기 분해. 그죠? NaCl이네. 얘 이온하면 Na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굴러가겠네.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 플러스 극에서 뭐? 염소 기체가 발생하겠지. 그죠? 염화나트륨 용액의 전기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나십시오. 전기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자, 이렇게 쓰면 되죠. NaCl 써가지고 아니면 계속 2분의 1 하기 싫으면 자, 두 개의 Na 쓰고 플러스 뭐 Cl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각각의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쓰시오 하면 뭐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끌려가서 전자 한 개를 받아요. 그래서 금속 나트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이온이 끌려가서 2분의 1 Cl2가 되면서 뭐 전자가 이렇게 생기는. 아, 전자를 얻었네. 환원 반응이네. 전자를 잃었네. 산화 반응이네. 그죠?
네, 2학년 책에 산화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화학 파트가 없어졌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다음 넘겨. 자,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자,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분해 한답니다. 황산 나트륨을 녹였답니다. 얘 화학식 Na2CO3죠. SOF죠. 이거 이온합니다. 어떻게? 두 개의 Na 플러스 이온과 SO4 E 마이너스 이온. 왜 넣어준다고? 전류통하라고. 순수한 물은 전기통하지 않기 때문에. 했더니 가하고 나가 생겼답니다. 봐봐. 봐요.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만큼 기체가 생겼네.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만큼 기체가 생겼네. 아, 얘가 2대 1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누구야? 수소 기체가 되겠지. 여기 뭐야? 산소 기체가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극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극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죠? 네. 그래서 B는 플러스 극이고 A는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 각각의 모치 기체, 물의 전기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문제 싹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결합의 극성입니다. 전기 음성도입니다. 별표 3개. 전기 음성도 미국의 화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1900년대에 만든 사람이야. 만든 거야. 이 사람이. 폴링이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이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는 농화학자였거든요. 농화학자인데 화학에 많은 기여를 해요. 해가지고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아요. 이 사람이. 노벨상 2번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첫 번째는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있는데 어쨌든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기 음성도입니다. 전기 음성도. 자, 칠판 보십시오. 자, 전기 음성도입니다. 자,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형성했을 때 공유하는 전자쌍을 당기는 뭐 상대적인 힘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기 음성도라 불러.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세기입니다. 자, 얘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봐봐. 졸기 마시고 보세요. 자, A라는 원자가 이렇게 있어. B라는 원자가 이렇게 있어. 얘 둘이 공유 결합을 이렇게 형성했다고 생각해봐. 물 분자처럼 생각해봐. 물 분자는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산소 원자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거든. 수소 원자가 이렇게 와서 자기 전자를 뭐야? 공유할까, 형님? 형님 공유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공유를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오케이 이거 내 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됐지? 그죠? 수소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거 내 거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 뭐라고 생각해? 지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만족했거든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으면 이 공유하는 전자쌍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쪽으로 서로 당겨 안 당겨? 당겨요. A는 A 쪽으로 당기고 B는 뭐 쪽으로? B 쪽으로 당겨요. 전자쌍을. 그지? 당기는데 원소마다 당기는 힘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이 있는데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금속은 전자를 뭐하고 잃고 양이온이 잘 되려고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잘 되려고 해. 그럼 금속이 당기는 힘이 셀까? 비금속이 셀까?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놈이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셀까?
얻고 음이온이 달려고 하는 요놈이 전기 음성도가 됐을까? 누가 힘이 쓸까? 얘가 세겠지. 그죠? 그 비금속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보십시오.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수소가 있습니다. 여기 헬륨이 있고요.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이 있거든요. 뭐 칼륨, 칼슘 있습니다. 칼슘이 있는데 어디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져?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져요. 그래서 금속성이 제일 큰 쪽이 몇 쪽이야? 1쪽이야. 우리가 1학년 때 알칼리 금속에서 배운 거야. 그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뭐가 커져? 비금속성이 커져요. 성이 점점 커집니다. 단 18쪽은 예외입니다. 왜? 18쪽은 공유결합 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이론자 분자로 존재하지. 그래서 얘들은 뭐야? 결합 자체를 안 해요.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 자체를 안 해요. 공유를.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은 18쪽 원소들은 전기 음성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또 제노는 또 있어요. 이 새끼 또 이상해. 얘는 인위적으로 전자 뺏어가지고 화학결합시키고 또 화학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특수한 경우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제일 센 놈이 누구야? 이 행님이야. 플루오린 행님. 요 놈이 제일 세요. 제일 약한 놈이 요 밑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딱 세 놈만 외우라고 했어요. 화학 선생님이. 요거 세 놈. 얘들이 수소결합 하거든요. 그죠? 네, 수소결합 들어보신 분들, 들어봤지, 니네? DNA에서.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 이중수소결합,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 삼중수소결합 해봤지? 그지? 그때 그냥 수소결합 한다. 이렇게만 내가 했잖아. 그지? 자세한 건 몰라도 돼. 수소결합에 대해서. 그거는 화학2에 나와요. 나중에 화학2 하시는 분은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그랬는데 요새는 수능 문제에 나온 게 2주기하고 3주기 원소들을 전기 음성들을 싸그리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 그 숫자 많은 그것도 없다요. 외우기 쉬워요. 정말 외우기 쉬워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폴링은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를 얼마로 놨냐면 4.0으로 놨어요. 4.0으로 놓고 비교한 상대적인 세기를 전기 음성도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되냐면 산소가 3.5야. 질소가 3.0이야. 탄소가 2.5야. 아싸가 우리 2.0이야. 1.5야. 1.0이야. 외우기 쉬워 안 쉬워? 쉽지? 4.0에서 0.5씩 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죠? 수소는 2.1이야. 얘는 왜 이래요? 몰라. 그냥 외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얼마냐면 0.9입니다. 여기는 0.3씩 증가해요. 증가해봐. 1.2, 1.5, 1.8, 그 다음에 얼마? 2.1.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0.4가 증가해요. 2.5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 때는 0.5가 증가해요. 3.0이에요.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마지막 한 개 남은 거 0.4 증가하고 여긴 0.5 증가야. 나머지는 전부 다 0.3씩이야. 알겠습니까? 외우기 쉽죠? 쉽지 않나요? 외워. 칼륨, 칼슘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칼륨, 칼슘까지는 내가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애들은 다 외우라고 해요. 외워가지고 안 외우면 내가 검사해요. 너희는 너희는 처음 바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 표가 있습니다. 있죠? 그죠? 누구 외워야 돼? 자, 플로린, 질소, 산소. 여기 왜 2.6이야? 2.5야? 2.. 책이 바뀌었는데 또. 교육과정에. 미치고 환장하겠다. 봐봐. 바꿨으면 또 어쩔 수 없지.
본대로 외워야지. 보세요. 옛날 과정. 0.4씩 5씩 가죠. 그죠? 여기 0.9, 0.3씩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0.3, 0.3 여기 증가하다가 여기 0.4 증가하고 0.5 증가하죠. 그죠? 여기가 수소가 2.1이고. 그죠? 바꿨나 보네. 바뀌었나 보네. 또 다시.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2주기에 있는 것들은 싸그리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탄소만 2.6입니다. 탄소만. 자, 그 다음에 얘도 1.5가 아니고 1.6입니다. 얘도 3.4네? 3.5가 아니고. 아, 0.5 들어가는 게 다 바꿨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렇게 있는 거, 요 정도는 외워두십시오. 얘도 바뀌었죠. 0.4 증가했죠. 그 다음에 0.3, 0.3, 0.2, 이것도 쭉 증가했네. 0.3인데 2.6이네. 2.2 이렇게 해서 여기 0.4 증가하고 여기 3.2가 되네. 수소 2.2입니다. 수소도 바뀌었네.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계가 더 정밀해져. 기계가 더 정밀해지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1주기 있는 거하고 2주기에 있는 거하고 3주기에 있는 것까지는 좀 외워주십시오. 알겠죠? 여기 있는 건 좀 외워두십시오. 앉아가지고 한 2번 쓰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전기 음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전기 음성도 봅시다. 자,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줄 거. 각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건데 누굴 기준으로 잡았어? 폴링은 플로린을 기준으로 잡았어. 얼마로 잡았어? 4.0으로 잡았어. 플로린을 4.0으로 잡고 비교한 겁니다. 봐봐. 18쪽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왜? 공유결합 자체를 형성 안 하거든. 그래서 안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경향성이 있어요. 무슨 경향성이 있냐면 주기율표 보고 경향성을 보십시오. 봐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아,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기 또 아니지만, 그죠? 전이금속은 우리가 아예 빼는 거니까 1주기, 2주기만 보면 됩니다.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많은 경향이 있습니까?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왜? 비금속성이 클수록 크거든. 비금속성은 어디로 갈수록 커져?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거든. 그래서 전기 음성소도 뭐하고 똑같아? 비금속성하고 똑같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공유 전자쌍을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수소를 보면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자, 수소 원자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수소 원자도 이렇게 있으면 전자쌍을 공유하면 이렇게 공유하겠지? 그럼 왼쪽에 있는 수소가 이렇게 이만큼 내 거야 하고 잡아당긴단 말이야. 오른쪽에 있는 수소 이만큼 내 건데 하면 잡아당긴단 말이야. 근데 둘이 잡아당기는 힘이 어때? 똑같지? 그죠? 그럼 전자구림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균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수소가 있으면 요 사이에서 전자가 많이 발견돼요. 원자 핵 사이에서 실제 발견해보면. 그런데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공유한다고 가정해봐. H하고 F. H는 한 개 있거든. F는 몇 개 있어? 이렇게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공유하겠네? 그죠? 네.
공유를 하게 되면 H가 있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가지고 공유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얘가 2.2야. 얘가 4.0이야. 누가 더 세? 얘가 세지. 그럼 당연히 플루오린이 더 세게 당겨, 약하게 당겨? 세게 당기겠지. 그지? 세게 당겨요. 그래서 전자들이 플루오린 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 구름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H 쪽이 있고 여기가 F 쪽이 이렇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F는 잡아. 이렇게 되면 수소는 결합을 해도 원래 있는 상태하고 비슷해. 근데 H는 공유 결합을 형성했는데 약간 느낌이 뭐야? 전자를 뺏긴 듯한 느낌이 들어. 그죠? 플로린은 결합을 했는데 뭐야? 전자를 약간 뭐한 느낌이 들어? 얻은 느낌이 들어. 그치? 맞죠? 재영아, 네가 대학을 가가지고 누나하고 같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누나가 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용돈 좀 모아. 그러니까 왜? 우리 차 사자. 그래서 알바해가지고 재영이가 미친 듯이 알바해가지고 석 달 알바해가지고 500만 원을 모았어. 미친 듯이 되고 누나도 500만 원을 냈어. 이영이도 같이 500만 원 내가지고 야 1000만 원짜리 차 사자 해가지고 중고차 샀어. 샀는데 자 네가 월수금 모라. 월수금 뭐고 내가 화목토 몰게. 화목토 모라.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가 비슷해 그때 조정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한 달은 탔어. 타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월수금인데 월요일날 누나 타고 화요일날 내가 타다가 나가는데 차가 없어. 차 어디 갔지? 전화해봤어. 누나가 되니까 나 오늘 회사 바빠가지고 버스가 없어서 타고 왔어. 이런 씨 오늘 난데 씨 그죠? 그럼 하더니 그 다음 주도 또 화요일 또 지가 타고 가네. 또 타고 가네. 느낌이 쎄하지. 나중에는 뭐야? 토요일도 타고 가네. 나만 목요일만 타고 가요. 그지? 둘이 같이 내가지고 꼭 같이 돈 동의내가지고 차를 탔는데 누나는 월, 화, 수, 금, 토 타고 일요일도 타. 난 내가 타. 목요일만 타. 그지? 이 공유야? 아니지. 뺏긴 듯한 느낌이 들지. 그지? 맞죠? 이런 느낌이야. 전기 음성도가 센 놈이.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몰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플로린은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니까 중성일 때보다는 약간 전자가 많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부분적인 마이너스라 불러요. 수소는 중성일 때보다는 약간 전자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지. 걔를 뭐라 불러? 부분적인 플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분자 내에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는 이런 분자를 또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똑같은 원자가 결합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쳐요.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유 전자쌍이 염소 원자 쪽으로 치우칩니다. 염소 원자가 뭐야? 전기 음성도가 믿었어? 염소 원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도가 큰 원자. 라고 이렇게 쓰십시오. 되셨습니까? 자, 기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큰 원소인 플로린을 뭘로 정했어? 4.0으로 정했어. 누가? 폴링이. 그래놓고 비교한 뭐라고? 상대적인 세계야.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같은 주기에서 뭔다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별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대체로 커집니다.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집니다. 왜? 비금속성이 커지거든요. 그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핵의 전하량이 증가하여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세져 약해져? 세져요. 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핵의 전하량이 증가하여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2주기 예를 들어볼게. 리튬을 예를 들어보면 원자 번호 3번입니다. 핵 속에 플러스 3이 있죠.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쭉 나가면 얘는 핵 속에 플러스 4야. 원자번호 4번이니까 플러스 4고 얘는 플러스 5고 플러스 6이고 플러스 7이고 플러스 8이고 플러스 9가 돼. 갈수록 핵 전하량이 점점 커져 안 커져? 커지지. 그럼 당연히 당기는 힘이 세지 약해져? 세져요. 선생님 나트륨 되면요 11인데요. 그럼 얘는 왜 그래요? 플러스 11이잖아요. 플로린하고 나트륨을 비교해보면 잘 봐.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 돼요.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9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K 껍질에 몇 개? 2개. L 껍질에 몇 개입니까? 7개지. 껍질 몇 개야? 2개지. 안쪽에 플러스 9가 있는데 K 껍질, L 껍질이야. 근데 나트륨은 11번인데 핵 전하량은 더 커. 근데 K 껍질에 2개고 L 껍질에 몇 개야? 8개야. M 껍질에 몇 개야? 1개야. 플러스 11인데 이렇게 돼버려요.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데 껍질이 하나 더 생겼지. 그지? 그래서 껍질 증가 요인이 핵 증가, 핵 전하량이 증가하는 요인보다 효과가 더 큰 거야. 더 밖으로 밀려버린 거야. 그래서 세게 못 당겨요. 알겠습니까? 물론 같은 껍질이 3개인 놈 아래에서는 다시 핵 전하량이 11보다는 12가 더 잘 당기고 13이 더 잘 당기고 14가 더 잘 당기겠지. 알겠습니까? 껍질이 하나 더 많아져 가지고 만다고 당기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만다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염성보다 대체로 작아집니다. 왜? 족에서는 아래로 가면 갈수록 껍질이 하나 더 생겨 안 생겨? 더 생기지. 그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여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이유를 외워놓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할게요. 프린트 풀어오세요. 명절 때 열심히. 밥지 올려놨다 여기에 카톡방에. 얘들아. 네, 안녕하세요.